반갑습니다. 리셋하는 김코치입니다.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쪽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랑 이쪽에서 손바닥을 만지는 느낌이랑 똑같아야 돼요. 한쪽은 너무 잘 느껴져. 한쪽은 이게 만지고 있는 건지 안 만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. 그러면 이게 벌써 감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. 그럼 벌써 감각 차이가 난다는 건 여기서 정보 처리하는 데서 벌써 이 힘듦이 있다는 겁니다. 똑같이 감각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밸런스를 잡아주는 과정이고, 그 과정을 통해서 근육을 잘 쓰는 것 자체가 척추 중립이나 골반 중립, 요추 중립 이런 걸로 다 가까이 가는 이제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, 그래서 감각 리셋이라는 게 필요하고, 그게 제가 말씀드린 감각 리셋의 정의라고, 쉽게 표현하는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50대가 다 되어가는 남성분이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왼쪽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대요. 근데 병원을 다니고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그거를 케어하려고 뭔가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효과를 다 못 보셨다 하더라고요. 뭐 도수 치료도 많이 받아보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, 보니까 골반이 이미 많이 돌아가 있어요. 이렇게 많이 돌아가 있고 회전도 많이 걸려 있고, 그런 걸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 허리 상태였어요.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날에 좀 피로감이 있는 근육은 조금 릴렉스 시켜주고, 그리고 그 약간 틀어졌던 회전 걸리거나 떨어져 있던 골반은 그냥 중립하에 갖다 놓으려고 여러 가지 테크닉을 많이 썼죠. 이제 1시간, 1시간 반 정도 했나?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피드백 드리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가벼워진 걸 느낀 거죠. 가벼워지니까 통증이 머릿속에 사라졌잖아요. 그러면 사람이 통증이 머릿속에 사라지면 더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뭔가를 시켰을 때 아까는 안 됐던 허리 숙이는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,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골반이 들어간다거나 이제 이게 안 맞으신 분들을 보면 보통 코어의 압이 다 깨져 있어요. 코어의 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최근에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코어 압 넣는 방법, 호흡하는 거, 이런 거 엄청 이제 좀 공부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, 이렇게 장력이 이렇게 짱짱하게 있는 게 좋은데 골반이 틀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깨져 있어요. 이렇게. 그럼 장력이 하나가 빠지잖아요. 이쪽에는 그러면 호흡이 안 들어와요. 그 호흡이 안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힘쓰기가 힘든 구조가 돼버린 거죠. 근데 거기에서 나는 똑같이 서 있고 뭔가 힘을 계속 써야 되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쪽이 계속 생기고 한쪽은 힘이 계속 안 걸리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만성 통증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케어하면서 해드리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허리가 편해지고 이런 게 느껴질 수 있죠. 그래서 운동을 조금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본인이 그런 것들을 조금 꾸준히 조금 연습을 하시거나 알려드린 거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운동 싫어합니다. 하기 싫어합니다. 정말 싫어합니다. 억지로라도 저같이 옆에서 조금 더 피드백을 잘 줄 수 있는 트레이너를 만나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받으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요. 물론 이거를 계속 PT를 받고 케어를 받는다고 해서 정상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. 2, 3일 지나면 또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반나절 만에 또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셋이란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, 뇌가 이게 똑바른 자세야 라는 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경험치가 쌓입니다. 그럼 그 경험치로 인해서 내가 몸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몸이 더 건강해진다고 하면 분명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. 그 회원님의 레벨에 맞춰서, 예를 들어 어깨가 아프다든지 골반이 어디 허리가 아프다든지 발목이 아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케어를 해가지고 운동 목표까지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, 그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제 체계화 시켜야 된다는 게 운동 레벨 리셋인 거죠. 걷고 뛰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더 내가 분할적으로 몸을 쓰고 거기 안에서 어떤 특이한 퍼포먼스를 하고 할 수 있겠어요? 못 한다니까요. 그런 분들한테 맞춰서 이제 차근차근히 레벨을 올려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. 예를 들어 나는 항상 2, 3시에 자는 사람이에요. 그럼 그분들은 일단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기 때문에 저녁에 적어도 1시에 나와야 되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안 돼요. 그때 깨 있기 때문에.
그러면 다음날 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. 무겁고 부정 수치가 올라가게 돼요.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있어서 부정 수치는 정말 다이어트나 몸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런 걸 간과해요. 식단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살이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근데 그분들을 캐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, 구두 상담을 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잠을 늦게 잡니다. 한 2-3시. 근데 그게 얼마나 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. 생활 습관 리셋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눈치채지 못했던 그런 습관들을 좋은 쪽으로 계속 돌리게끔 어드바이스를 주고 하는 게 생활 습관 리셋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분이 하시는 일이 계속 서서 이제 판서도 하셔야 되는 거고, 한쪽 어깨는 계속 틀고 서서 한쪽 다리로 짝다리 짚고 서 계시고, 그런 것들도 많았고, 발목 가동성이 안 나오면 엉덩이를 쓰기가 좀 힘듭니다. 지면 반발력으로 차고 나가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다 힘이 어디로 오냐면 종아리로 와요. 항상 주무실 때 종아리 쥐난다 그러셨고, 항상 필요하면은 동아리가 띵띵 부어서 고민이다 라고 하셨는데, 항상 쓰는 것만 쓰니까 그런 거예요. 관절의 가동 범위가 다 나와야 그 근육의 맥시멈 힘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. 되게 많아요.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발목 가동성 없으신 분 너무 많고요. 종아리만 쓰시는 분 너무 많고, 그래서 연세 드시는 분들 보면은 엉덩이는 완전히 없으신데 발목만 이렇게 종아리만 긁으신 분들도 있어요. 근데 평생 그렇게만 쓰신 거예요. 그러니까 또 계속 힘드시니까 종아리가 뭉친다, 쥐가 잘난다,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.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엉덩이까지 힘이 끌어다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컨디셔닝도 조금 급하지만, 왜냐하면 컨디셔닝 한다는 건 급한 불 끄는 거예요. 불이 났으니까 빨리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뭘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뭐 간단한 운동도 좀 몇 번 다른 것도 해보고 이렇게 긴급 처방으로 좀 해드렸지만, 1시간 좀 넘게 했나요? 그렇게 했을 때 조금 효과를 본인이 느꼈거든요. 전과 후가 확실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몸이 편해진 것 같아요. 그런 거를 느끼고 가셨단 말이에요. 그것만 해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PT를 한다고 했을 때 2번, 3번, 10번, 20번, 30번이 반복된다면 항상 여기를 올 때마다 나갈 때 올 때보다 나갈 때가 훨씬 더 컨디션이 좋은데? 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트레이너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항상 회원님들이 왔을 때는 들어왔을 때보다 나갈 때 뭔가 기분도 좋고 뭔가 컨디셔닝도 좋아지고, 그다음에 뭔가 운동이 많이 됐다, 제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. 두 사람은 알 수가 있지만 제3자에게 그거를 어필하거나 이게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, 객관화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고사양의 인바디를 씁니다. 근데 그 인바디는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이제 컨디셔닝을 하거나 인바디를 재면 이 사람한테 정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부정 수치가 떨어집니다. 내가 케어받은 쪽, 많이 다리, 상체, 복부 이런 쪽이 부정 수치가 확 떨어지고 서큘레이션이 더 잘 돌아갔다는 게 숫자로서 나와요. 편차가 어느 정도 크게 나올 정도면 사람은 분명히 느끼거든요. 이게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숫자로도 진짜 좋아졌네. 내 트레이닝이 먹혀 들어갔는지 안 먹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, 가능하면 고사양의 높은 인바디를 써라라고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.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. 하지만 저 고사양의 인바디를 씀으로 해서 회원님들한테 피드백 드릴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. 두 번째는 제가 영상을 많이 찍습니다. 퍼포먼스 옛날에 했던 것들, 근데 지금 또 몇 달 하고 나서 또 퍼포먼스 했던 또 동작, 똑같은 동작인데 보면 전후 제가 비교해서 계속 붙여서 보여드려요. 회원님 전에 이랬는데 지금 이래요. 달라졌죠? 근데 처음에 보면 뭐가 달랐는지 잘 몰라요. 왜냐? 일반 회원님들은 움직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. 저처럼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무브먼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보던 사람들은 사소한 하나만 딱 좀 달라진 것 같아도 이게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피드백을 드립니다. 그러면 그제서야 눈치를 채세요. 진짜 좋아졌네. 우와 하다못해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밖에 안 돌아갔던 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피드백을 드리면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. 누가 봐도 좋아졌네. 자세만 딱 봐도 항상 이랬던 사람들이 운동 한 2-3개월 다니더니
허리가 펴진 것 같고 등이 펴진 것 같아. 그런 것만 봐도 뭔가 효과가 있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저희 샵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그런 거 피드백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.